대통령실이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민생과 외교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며 협박이나 하고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 중에서도 비상시에 사용한다는 예비비에 무려 4조 1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절반은 도대체 어디에 쓸지 모르는 돈입니다. 불투명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 아니었습니까?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쌈짓돈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낯짝 두꺼운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들이 이어지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저 반발하며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벼락치기 같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턱대고 늘린 예산에 대해선 설명도 못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불과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있는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게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 시한을 맞추려면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처리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한동훈 대표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 원 삭감된 것을 거론하며 야당이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돼야 되잖아요.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다수의 횡포. 대통령실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삭감은 범죄 수사를 약화시키고 예비비 삭감은 갑작스러운 재해재난 대응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선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예산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입법 쿠데타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호남 고속철도 건설 예산,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등을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호남 고속철도 예산에 대해선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감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은 다음 주 초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감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물밑 접촉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일단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증액은 없이 감액만 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시한 안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만 반영한 안을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1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은 소명을 안 해요.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이재명 당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 업무 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속이 시원하십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수사 예산은 그대로 두고 문제의 특수활동비만 깎았다고 합니다. 공적 자금을 아낌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모습 이제는 지겹습니다. 정작 국민의 세금을 가장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현 정부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봐야 할 텐데 내부 협의를 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다른 말로 정부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만의 정부로 점철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모아 이 정부를 박살내버립시다.